안녕하세요. 천국의 박광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 후 절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시는데, 절대 연락 오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자존감이 강하고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좋은 정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절대 연락 오지 않는 경우는요, 굉장히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치가 높고 인기가 많은 파트너일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과 애정과 미련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의 보편성과 평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슈퍼 섹시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했다라면 이별 후에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슈퍼 섹시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죠. 즉 이별 후에도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닥이다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갔다. 좀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절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들이 여러분을 많이 0까지 감정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계속 차단이 되어 있고 수개월이 지나도 여러분에 대한 입장이 언제나 똑같다. 언제나 차단이 되어 있고 차단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 차단이란 이슈가 상당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상대가 나를 정리했을 가능성이라는 영상 2개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현타가 오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미화되면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러한 노 컨택의 기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 매력이 떨어졌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속 나를 차단하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언젠가 노컨택을 깨고 연락했을 때 굉장히 단답형이나 굉장히 차가운 반응, 냉소적인 반응 아니면 연락하자마자 여러분을 차단한든지 이런 경우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흔한 기조입니다. 회피형 남자친구, 회피형 여자친구의 경우이겠죠. 회피형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심리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스트레스가 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과 여러분에 대한 자녀 감정이 남아 있어도 본인의 어떤 기질 때문에 연락을 절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와 같은 존재죠. 겉으로는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심각하게 불안정하다. 이게 회피형 애인의 어떤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컨택을 가진 후에 연락을 했을 때 그 회피형과의 재회가 성사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한테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의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있고 여러분과 재회를 열망하면서도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승을 탔거나 대개 환승인 경우가 많죠. 리바운드를 만들었거나 이별 후에 새로운 애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든 다이나믹을 다 알고 있을 때, 즉 여러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별 후에도 그들의 관계가 브로크업이 되고 여러분과 재회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 있어도 여러분한테 선뜻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봅니다. 1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닥인 경우. 두 번째는 회피형이
전 애인인 경우, 특히 회피형 남자가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 컨택을 영원히 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재회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3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연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에게 후버링을 합니다. 자, 후버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 후버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버링이라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져놓고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낚시질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많은 낚시를 던진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낚싯밥이 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회피형이나 이렇게 여러분과 어렵게 헤어지신 분들, 우리 여러분과 어떠한 해후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재회의 과정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지만 그들한테 연락이 오지만 이게 100% 확신적인 재회의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완전히 여러분한테 사과를 하고 전적으로 100% 처음부터 입장을 밝히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완전히 마음을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싶은 기조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개는 이런 식의 경우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어버리면 그들은 도망을 갑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 채널의 재생 목록 재회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회피형이나 절대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단호한 사람들과의 재회 과정은 상당히 여러분이 긴장하셔서 포커스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천천히 침착하게 주의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뜻 다가오지만 다시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한테 많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다시 도망가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본인의 카드를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 너를 많이 생각하고 네가 그리웠다.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다. 이런 과거형 기조로 얘기하시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이게 아직 50대 50인 경우이죠. 뭔가 명확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넌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혹시 만나는 이성이 있느냐, 이런 식의 대화를 그들이 꺼낸다면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재회 과정은 믹스드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혼란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네가 그립고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는 너와 재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당히 빡쳐가지고 급진적인 행동, 성질 급하신 분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게요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니까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해줘 수동적으로 잘 그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릴렉스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계속 여러분이 리드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 노컨택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회피형의 남자친구나 아니면 상당히 단호한 스타일의 X가 나중에 재회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노컨택을 깨고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게요 상대가 약간 나르시스틱하다면 이것을 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매달림을 받으면서 안도의 스테이지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이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노컨택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죠.
노컨택을 자꾸 깨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치는 계속 훼손이 되고 주도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상대가 연락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일단 그대로 놔두시면 계속 연락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다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절대 연락 오지 않는 사람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가 연락이 정말 오지 않는다. 아무리 노컨택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관계가 어땠는지 복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다. 자주 싸우고 상대가 많이 관계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었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단기 연애로 헤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처음부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지 않았지만 연애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락이 잘 오지 않는 패턴에 속하죠. 그러나 제가 회피형이든 단호한 스타일이든 그리고 여러분한테 큰 죄를 지어서 연락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 오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전부 다 한 가지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노컨택은요, 윈윈 작전입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상승되고 보다 더 좋은 입장에서 여러분이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연락을 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의 명확성을 지켰기 때문에 이 이별이 그렇게 상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컨택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컨택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들한테 절대 연락이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여러분과 인연이 아닌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과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고 연락하는 것도 제가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연락이 와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